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저희 행복진료실 열리는 날인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 전기요금부터 인상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전기료 인상은 2013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번 인상 발표로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가 매달 최대 1,450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국민 경제 등을 고려해서 3분기까지는 요금을 동결했지만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상승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가 상승하면서 다른 공공요금과 물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반려동물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총 638만 가구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9년과 비교해 47만 가구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욕구는 커졌지만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반려동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산 개들이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던 만큼 사육 및 공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데 주로 젊은 층이 맞은 얀센 백신 접종자의 감염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서 5,880명이 돌파 감염 추정 사례로 집계가 됐는데 이를 두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관계자는 얀센 백신 주 접종 대상자가 활동력이 왕성한 30, 40대인 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아서 돌파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결과에 따라서 부스터샷 접종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일 오늘부터 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분들에 한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밀접 접촉한 확진자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경우 이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 건데요.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예약률이 1.6%에 그쳐 자가격리 면제 인센티브로 접종률이 오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1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9만 2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2,700여 명이 늘어나서 총 3,657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전국 완전 접종자는 2,22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 즐기시기 참 좋은데요. 오늘도 날 선선한 가운데 하늘 표정 맑고 쾌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19도,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지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9월 24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죠. 네, 행복진료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드리는 시간이죠. 든든한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윤환 식품생명과학 박사, 이본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진료할지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고현정 씨, 그리고 홍현희 씨. 이 다이어트네. 그렇죠? 배우, 아나운서, 그러니까. 개그우먼. 뭐 공통적으로 연예인 다이어트? 그렇죠. 사진이 삭제인지가 됐는데 피부 관련 이거, 아닌가 또? 살이 확 찐 피부미 모습이거든요. 피부미. 아. 고현정 씨가 피부미인이구나. 그건 맞죠. 그러니까. 네. 뭐 국민들의 마음을 좀 훔쳐갔던 여동생들 뭐 이런 거 아닐까? 고현정 씨 정말 좋아했는데. 그럼 뭐야? 정신 건강이에요? 자,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뭘 해도 안 빠지는 살, 이것 때문입니다. 저거는 뭐 내복 닦으면 과식이죠, 과식. 그렇죠. 과식. 먹는 거 과식. 아니야, 뭐. 예. 뭐 아니면은- 체질이나 뭐 생활 습관 네. 이런 것도 아니면 들어갈 수 있고. 있을 것 운동부족으로 생기는 뭐 찐 살 같은 거 이렇게 보는 거? 아니, 혹시 뭐 저 추석이 지났으니까 명절 때문이다 아닐까요? 명절에 많이 아니, 먹어서. 저는 추석이 지났으니까 과식 때문이다. 이거. 그렇죠. 네. 명절 음식 과식. 자,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세 번째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젊어서는 옷 사이즈도 옷이 커서 줄여 입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기분입니다. 특별히 과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건지 다시 가벼운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살이 찐다. 그런 얘기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공개합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비만 탈출, 호르몬의 답이 있다?입니다.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제가 살찐 게 뭐 밥 많이 먹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호르몬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운 선생님하고 제가 살찐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호르몬 때문이었어. 호르몬 때문이야. 네. 아니, 근데 호르몬이 어쨌길래 이게 살이 찐다는 걸까요? 호르몬하고 비만이 관계가 있다. 예. 그런데 요즘에 부쩍 비만 인구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제 벌써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1년 한 10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만큼 또 살이 확 찌신 분들이 있어서 확진자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많아졌죠. 작년에 국민 인식조사를 했을 때 내가 살이 얼마나 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살쪘다고 대답하신 분들이 약 46% 정도, 절반 가까이가 실제로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국민건강영양평가에서도 비만으로 조사됐던 그 사람들이 1,310만 명 중에서 510만 명, 그러니까 거의 40%에 육박하는 분들이 비만으로 판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네. 실제로 비만 인구가 늘었다는 거니까 이거 진짜 문제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꼭 이 코로나 탓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1988년도부터 계속 이 비만에 대한 국민 건강 영양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비만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2030년 정도 되면은 10명 중 1명이 그냥 비만도 아니고 고도 비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바가 있고요. 이 고도 비만이란 뭐냐면은 비만 중에서도 표준 나의 몸무게보다 50% 이상 더 많아졌을 때를 이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 여성인 경우에 사실 여성은 비만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약 28% 정도가 정신질환을 함께 앓고 있을 정도로 비만이 정신병으로도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도 비만까지 가면 이거는 질환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그냥 흔히 비만 하는데요. 네. 건강검진 같은 거 가서 보면 너무 비만 기준이 너무 슬림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3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정도로 많다는데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왜 한의학에서는 우리 비만이 오는 이유가 우리 몸 안에서 이 수습이 정체가 되면서 이 담음이
군데군데 쌓이면서 비만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수습과 이 담음을 관장하는 게 오장육부 중에서 이 비위 기능인데 이 비위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 비위에서 이게 좋은 물질로 만들어서 각 장기로 뿌려줘야 되는데 네. 이 비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운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좋은 물질이 가는 게 아니라 보내주지 못하고 안쪽에 자꾸 이 수습이 쌓이게 되니까 비만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이 비만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역시 서구화된 식습관이기도 하고요. 또 현대인들의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신체 활동 지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찔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미 WHO에서는 1998년에 이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질병 코드로 등재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 대부분의 우리 일반인들은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지는 않죠. 병원에 가서 체중 한번 달아보고 뭐 조금 살이 쪘다라고 해서 내가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살찌면은 다이어트 해야지. 살 그렇죠. 빼야지 해야지. 나 병 걸렸네 이런 사람은 그치,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생기는 살이 나이살. 그리고 이상하게 나이를 먹을수록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속의 근육량,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활동량 등에 의한 소비량들이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요. 그래서 먹는 걸 살짝만 줄여줘도 비는 공간들이 생기니까 훅 빠지는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기본적인 대사량이 줄다 보니까 똑같이 먹으면 이만큼을 더 먹은 것처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요.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덜 먹어야 되니까 거의 뭐 먹어야 되는 밥의 양을 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니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이를 먹을수록 살은 쉽게 찌고 빠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자꾸 변해가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로 보여. 찾아가지고. 그것도 또 핑계인 게 허벅지에 있는 살들은 빠져갖고 자꾸 위로 올라와요. 이게. 중력의 영향만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져야 될 텐데 네. 오늘 주제 관련 영상이 있어서 보고 와서 본격적인 얘기 나누겠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돼서 살이 많이 찌는 현상은 노년 이후의 삶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뱃살을 빼려는 노력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비만은 질환입니다. 이 비만으로 인해서 고혈압과 당뇨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통해서 건강하신 분보다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중년의 체중 감량이 필요한 이유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비만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쉽게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특히 뱃살 때문에 큰맘 먹고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훌라후프 돌리기. 그런데 이 훌라후프가 주부 마음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훌라후프가 잘 안 되네요. 이 뱃살을 빼려고 훌라후프를 하는데 뱃살 때문에 오히려 이게 훌라후프가 잘 안 돌아가요. 이 뱃살 보세요. 많지요. 주부는 늘어난 뱃살 때문에 훌라후프 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허리 통증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힘들어. 못하겠네. 운동을 시작한 지 20분쯤 됐을까요? 금방 체력이 떨어져 운동을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는 밀린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부의 청소 방법이 좀 독특해 보이죠? 허리를 굽히지 않고 엉덩이를 끌며 걸레질을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방 닦으려면 애기처럼 엉엉엉 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를 못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어떤 게 힘드냐면요. 이렇게 닦으면은 무릎이 아플 뿐 아니라 내 온몸이 다 전기가 와. 그래갖고 이렇게 해야 돼.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의 통증이 전달된다는 주부. 뱃살이 너무 접쳤네. 지금은 많이 호전됐지만
2년 전 주부는 뇌경색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했었지만 요요 현상으로 다시 체중이 늘어나 요즘은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약까지 먹고 있어서 다이어트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올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살찐 데다가 더워갖고 아주 고생했어요. 다이어트에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식단 관리죠. 요즘 건강에 신경 쓴다고 갑자기 줄인 식사량 때문인지 오늘은 좀처럼 자제가 되지 않습니다. 식탐이 발동할 때는 앉은 자리에서 치킨 한 마리는 거뜬하게 해치운다고 하네요. 치킨에서 멈추지 않는 식욕이 결국 라면까지 끓이게 됐는데요. 무조건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다지만 치킨에 라면까지. 오늘 제대로 식탐 폭발인가 봅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맨날 혼나는데 자기 전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먹어야 돼. 그 포만감에 자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비해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주인공의 몸 상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체중과 체지방은 이미 표준 이상을 넘은 상태였고 주부가 가장 고민이라 하는 허리 둘레는 103cm로 비만도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주부의 혈관 상태는 어떨까요? 혈액 검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정상 수치보다 높은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음식의 양이 대사되는 운동량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체내에 쌓이게 돼서 체지방이 증가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 때문에 체지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사산물로 인해서 고혈압과 당뇨 등을 유발하게 되고 고혈압과 당뇨는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건강하신 분보다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년의 비만은 외적인 부분보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더욱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걸 보니까 비만도 질병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실감이 돼요. 근데 야, 저 맛있는 이 유혹을 끄기가. 아니 근데 날씬하게 보이려고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잖아요. 정말 그러면 살 빼려다가 건강을 잃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는 돼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특히 50대 이상 이 폐경기 여성분들은 정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심뇌혈관 질환 그것뿐만 아니라 골관절염이라든지 유방암과 같은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지죠. 이 심혈관 질환은 여성 호르몬이 충만해야만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혈관에 대한 보호 효과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남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뇌혈관 질환 발병률을 50대 이후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중년 이후에 되면 관절의 위험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미국 류마티즘 학술지에서도 이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의 골관절염 위험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한 바도 있었고 유방암도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불균형이 찾아오면서 발병률이 2배까지 높아진다는 보고도 했으니까 이 세 가지 질환들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네. 아니 오늘따라 이게 얘기들이 다 내 얘기 같고 제가 정말 가시방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오늘 얘기를 잘 들어야 건강해진다니까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 먹어서 살 빼기가 더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보고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요거 좀 뒤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여기 딱 꼼짝마 계세요. 자, 비만으로부터 내 건강을 한번 지켜내 보겠습니다. 비만 탈출 호르몬에 답이 있다. 이렇게 돼. 오늘 두 분 같이 있는데요? 드디어 콜라보를? 분이 호르몬 다이어트. 호르몬 다이어트. 했는데 예,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니, 근데 옆에 새로운 복학생이 한 분 와 계시네요. 누구시죠? 복학생 필이 나나요? 네. 사실 새로운 부캐로 태어난 오늘
깐깐한 장 교수로 변신했습니다. 깐깐한 장 교수님이셨어. 네. 깐깐한 장 교수예요. 여러분들의 네. 궁금증 아주 깐깐한 눈초리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호르몬이 우리 몸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영향이 있다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역사상 우리 인류가 가장 뚱뚱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 세계 인구 약 8억 4천만 명이 비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따지고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8명 중 1명이 바로 비만에 속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 건데요. 바로 호르몬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호르몬이 고장이 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호르몬이 고장났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약 4,00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로도 작용하고 대사 과정의 합성 과정까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이 젊음의 셈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체내에 있는 균형을 잘 맞춰줘야 살도 빠질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균형이 바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가요에 나와 있는 명곡 중에 고장난 벽시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이가 먹으면은 고장난 호르몬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가 고프다? 배고픈 걸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리 몸속에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허기가 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그럼 막 먹습니다. 그럼 이제 배가 부르죠.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렙틴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렐린과 렙틴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추면 배가 고팠다가 배가 안 고팠다가 배가 고팠다가 포만감이 높아졌다가 이 정상적인 우리의 식생활 유지가 되는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렙틴이 고장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리고 자꾸 허기는 더 잘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배고프니까 계속 먹어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나이살이 붓고 결과적으로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호르몬의 균형 또 호르몬이 고장났게 되면은 우리 몸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해가 되셨죠? 네. 아니 내 맘대로 이게 조절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늙었다고 이게 막 줄어들어. 속상하죠. 그렇죠. 특히 중년의 비만 호르몬하고 아주 연관이 깊은데요. 여자만 살찌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자꾸 나이 먹으면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성 하면 대표적인 호르몬 있죠. 이 테스토스테론인데 이게 20대까지만 해도 분비가 왕성해요.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하는 일이 지방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들이 살이 잘 안 찌지만 이게 30대 때부터 매년 1%씩 그냥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가 먹으면서 아까 우리 배꼽 중력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테스토스테론이 줄다 보니까 지방화되는 걸 막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몸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아주 조화롭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폐경기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 감소가 조금 더 빨리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이 점점 더 축적되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호르몬 삼총사입니다. 호르몬 삼총사. 네. 비만 삼총사. 그렇죠. 이 호르몬 삼총사 그러면은 이 렙틴 그리고 아디포넥틴 그리고 세로토닌을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 삼총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형 비만이 되는 이유는 특히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 호르몬 렙틴, 아디포넥틴, 세로토닌의 영향을 여성의 몸이 조금 더 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니까 비만 탈출하려면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만 탈출하려면 저 호르몬 삼총사를 주목해봐라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총사 중에 첫 번째 호르몬 바로 렙틴 호르몬인데요. 식욕 억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식욕이 억제되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렙틴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 렙틴 호르몬 자체는 좋은 영향도 물론 많이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에 이 뇌혈관 질환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 국내 사망 원인을 따져보면은 암에 이어서 심뇌혈관 질환이 따라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뇌출혈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것 자체도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렙틴 호르몬을 저는 뭐라 그러냐면은 식욕 억제 잔소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그만 먹어. 그럼 옛날에는 3분만 들어도 안 먹게 되는데 이게 점점 그만 먹어버리면 잔소리에 대한 뭐가 생겨요?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웬만큼에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렙틴 호르몬도 이런 렙틴 저항성이 문제가 됩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렙틴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식욕은 폭발되고 결과적으로 비만이 창고라는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단적 다이어트를 하고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요요 현상과 관련된 건강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체중의 변화폭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뇨병의 발병 위험은 1.8배 증가하고요. 호르몬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대장암의 세포 증식도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렙틴의 저항성, 몸에 굉장히 나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그러니까 내 배가 실제로는 안 고픈데 고프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호르몬을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바로 아디포넥틴 호르몬입니다. 아디포라는 말은 지방 조직의 한 영어 단어고요. 넥틴이라는 단어는 녹인다라는 뜻이죠. 우리 운동할 때 지방 태워. 지방 태우러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지방을 연소시키는 호르몬이고 우리 몸에 굉장히 이로운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간에서의 지방 연소를 많이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살 빼는데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지방을 분해시키면 정말 좋은 호르몬인데 이게 왜 비만 호르몬이에요? 사실 조금 전에 렙틴도 말씀드렸다시피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아디포넥틴 호르몬도 너무 과다해지는 것도 문제인데요. 사실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우리가 비만이 점점 많아져. 이게 지방세포에서부터 분해가 나오기 때문에 몸이 좀 뚱뚱해지기 시작하면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점점 살이 좀 빠지겠죠. 지방이 연소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비만이 진행되다 보면 아디포넥틴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체질로 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불균형이 찾아오는 겁니다. 뚱뚱해질수록 많아져야 되는 호르몬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체내에서 쌓였던 과잉된 열량이 지방으로 소모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지방세포에 축적되는 형태로 변하니까 우리 혈액을 전체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지방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하는 일이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 먹게 되고 결국 과식을 해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일단 그 비만 탈출 다이어트를 위해서 호르몬이 중요하다, 그 삼총사가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다이어트라는 게 워낙 오해와 진실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건지 저희가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에 30kg이 늘어난 5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이 단백질만 먹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OX를 한번 생각해보죠. OX로. X죠? 뭐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만은 안 되죠. 그치? 저는 X.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골고루 굉장히 먹어야지. 예리하지. 맞아. 뭐만은 안 되지.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 이보은 선생님이 단백질만 넣은 요리를 만들어도 좋겠죠. 그치.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두 번 풀어보냐. 그러니까. 눈치 뺐다. 만장일치했습니다. 예. 문제 만들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문구를 잘 수정해야겠습니다. 아주 예리하신데요. 그렇죠. 이거 한 가지만 먹어서는 안 되죠. 단백질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오히려 피로한 상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고 탈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너무 많이 대사되면서 소변으로 케톤체가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뇨작용이 강력하게 작용되면서 몸에 있는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탈수를 경험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 대사 과정에서 굉장히 간이 피로해지면서 피로감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은 안 좋고 인슐린 분비를 과잉되게 많이 만들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 있는 뭐 고구마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현미로 된 밥이라든지 이렇게 좀 변형시켜서 조금씩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우리가 눈치가 다 빨라졌어요. 뭐만은 안 되는데. 맞아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요즘 부쩍 살이 빠졌습니다. 살 좀 빼라 했더니 술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며 큰 소리네요. 정말 술은 살이 안 찔까요?
술만? 그렇지. 또만 나왔어. 아유. 사실 저는 동그라미를 들고 싶은데요. 만이라 그래서 X. X예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술만 먹으면 살찌는 건 아니고 안주를 안주를 먹으면 많이 먹으니까 맞아, 살찌잖아요. 과감하게 O 한번 들어갑니다. 뭐 그냥 들어가요? X. 아, 요거 전문가로서 어렵다 요거. 술은 그래도 살이 안 찐다. 만. 그렇죠. 만. 네. 저도 2대2. 저 2대2. X예요? 아, 네, X다. 다음부터 제가 문구를 제대로 써볼게요. 네, 그런데 이재용 MC님 말씀도 네. 일리가 있기는 있어요. 정말 칼로리 섭취를 다른 걸 전혀 안 하고 술로만 한다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죠. 네. 적당히 네. 칼로리도 섭취를 해주는데 술은요, 알코올은 1g당 약 7kcal를 내는 굉장히 고열량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을 가장 먼저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내 몸에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종류의 대사물질을 연소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지방도 좀 태워주고 탄수화물 분해도 좀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알코올을 먹게 되면 그걸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나머지의 열량은 모두 다 내 몸에 축적이 되는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주 하나만 집어먹어도 그대로 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술 취하면은 심각한 보행장애도 생기고 어지러움증도 생기고 구토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된다가 오랜 시간 동안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면 지방간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이렇게 먹으면요. 배고픔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소주 한참 먹을 때는 먹고 나서 밥 안주라는 것까지 맞아요. 먹었어요. 밥까지 먹었어요. 밥도 먹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적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실 운동을 네. 좀 해봐야 우리 몸도 좀 더 대사에 충족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호르몬의 균형을 찾기가 더 좋아지죠. 오늘 오상훈 선생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또 장민욱 교수님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이제 친절한 모코치입니다. 어떻게 하나 만드셨네. 운동이나 각종 어떤 마사지법들을 네. 제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 사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너무 뻔하죠.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숙면을 취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오늘 다이어트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호르몬이잖아요. 네. 잠을 잘 자야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숙면 취할 수 있는 꿀잠 마사지법 하고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법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네. 첫날이잖아요. 네. 우리 이재용 MC님이 좀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꿀잠. 꿀잠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5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돼요. 누워요? 네, 이쪽에 머리를 주시고 이런 거 누워주세요.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자주 불러줘요,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목 근육을 풀어주셔야 돼요. 아니,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통과되는 길이 바로 이 목이잖아요. 네. 우리 불면증 환자들이 많아졌는데 이분들을 대부분 다 봤더니 승모근이 너무 뭉쳐 있는 거예요. 승모근만 잘 풀어줘도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이 승모근만 잘 풀어줘도 꿀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 이런 폼 롤러가 있으면 롤러를 사용해 주시고요. 롤러가 없다 그러면은 베개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높은 건 좀 피해 주시고요. 이 베개를 목에다가 바싹 이렇게 딱 뒤통수, 후두부랑 목 사이에 베개를 걸쳐주시고 위아래로 돌릴 필요도 없고요. 이 자체로 시원하네. 네, 이 자체로도 시원하지만 여기서 좌우로만 고개를 좌우로만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좌 돌릴 때 코로 쭉 숨을 들이쉬고요. 배 돌아오면서 입으로 후 크게 뱉어주세요. 맞습니다. 다시 쭉 후. 이거를 주무시기 직전에 목이 좀 편안해진다, 땀이 좀 난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후. 편안해지네. 네, 다시 후. 아니, 주무실 것 같은데. 잘 것 같아요, 지금 씨. 네, 호흡법은 항상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우리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다 네. 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MC님 좀 쉬게 해주죠. 네. 누워서 저한테 손만 좀 빌려주십시오. 손만 좀 너무 이용할게요. 편해. 손에 보면 저렇게 세 가지 살이 빠져. 혈자리를 알려드릴 건데 우선 너무 식욕이 막 일 때가 있잖아요. 이 식욕을 조금 어떻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두 번째 식지의 손톱 요 끝마디
손톱 끝마디를 끝마디? 눌러주시면 돼요. 손톱 끝, 각진 곳 있잖아요. 각진 네. 곳. 우리 흔히 여기? 체했을 때 뭐 따는 곳이다라고 하는 곳들인데 요 끝에를 눌러주시면 요 자리는 상향혈이라고 하는데요. 요 자리는 조금 식욕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줘요. 상향혈은.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 손목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손목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 새끼손가락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요 손목 주름이 있고 여기에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네, 여기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딱 인대 같은 것도 좀 느껴질 거예요. 네. 신문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는 우리가 너무 굶다 보면 이제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아, 네. 그 짜증을 조금 잠재워주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너무 굶으면 또 어떻죠? 짜증이 오다가 이제 완전히 지쳐서 기러기 상태가 될 수 있죠. 네. 이때 순간적으로 딱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손바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노궁혈이에요. 노궁혈. 노궁혈은 주먹을 살포시 쥐어 보시겠어요? 세 번째랑 네 번째 손가락 딱 그 사이. 거기가 딱 요 자리입니다. 요거 저 자리는 우리가 너무 굶어서 지쳐서 막 쓰러질 것 같을 때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네. 순간적으로 각성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재훈 씨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편하네요. 자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좀 계속 누워 있습니다. 저희 이제 빨리 또 다음. 네. 진료 좀 더 해주세요. 아니,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달라요. 다르죠. 어쩜 이렇게 편안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네요. 네. 아니, 보니까 어렵지도 않아서 그냥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누운 자리에서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방적으로 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한 번씩. 그죠? 네.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분은 또 모상훈 선생님 이번에도 활약하셔야 되겠네요. 장수밥상입니다. 네. 먼저 이보은 선생님. 네. 제가 정말 다이어트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별별 다이어트를 다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재료를 넣으면 정말 맛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버섯하고요. 병아리 콩을 준비를 했습니다. 병아리 기대되시죠? 네. 잠시 후에 보겠고요. 모사 선생님은요? 저는 요즘 헬스장에 가니까 운동할 때 우리 부스터라고 그래서 이용하는 게 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많이 이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건강 부스터 차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맛있게 건강해지는 장수밥상 시작합니다. 네, 버섯과 병아리콩. 기대됩니다. 기대되시죠? 제가요, 오늘 정말 100% 맛 보장, 다이어트 보장하는 레시피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요 버섯하고요, 이 병아리콩이 있는데요. 뭘 만들 거냐면, 이 버섯 가지고는 모듬, 버섯 맑은 전골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병아리콩 가지고는요, 병아리콩, 채소 버무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 네, 기대되시죠? 일단 병아리콩. 네. 이게 왜 병아리콩이고 노란색이어서 그렇죠. 병아리콩인가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요 보세요. 병아리콩. 네. 요거는 제가 지금 불리기 전이고요. 요거는 불려서 삶아놓은 거예요. 네. 요 보시면 병아리콩의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이 앞 주둥이가 약간 병아리 구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병아리콩이에요. 요거 보세요. 삶아놓은 거 보면. 귀엽다. 이렇게 해서 병아리콩이에요. 네. 이 병아리콩이요. 사실 요새는 단백질을 조금 많이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주 고른 최적의 식재료가 바로 저는 이 병아리콩이에요. 그렇죠, 최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 병아리콩 같은 경우도 세계 10대 곡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영양소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어떤 게 있느냐? 그 속에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를 좀 방해해주고요. 아울러 지방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75%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저칼로리면서도 고단백을 섭취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콩류, 대두나 이런 완두콩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병아리콩도 역시 이와 같은
고단백 저칼로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좋은 다이어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기다 이 병아리콩은요, 7,500년 전부터 우리가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네. 인류가 최초로 재배한 작물이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건 이집트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이집트 콩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병아리콩 속에 있는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에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체내에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중년 이후에 폐경기 여자들은 이걸 먹어주면 갱년기로 고생한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병아리콩을 일단 불려줘야 되나요? 일단 병아리콩은요, 여기 지금 좀 딱딱하기 때문에 많이 좀 불려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병아리콩을 불릴 때는 3시간 정도 불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럼 이 부들부들해진 걸 가지고 물은 병아리콩이 1컵이다. 그럼 물은 3컵을 준비를 하시고요. 불려놓은 것을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은요. 저는 꼭 하나 넣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약간의 소금을 넣고 소금? 예, 삶는데요. 네. 우리 병아리콩은 일반 콩과 달리 사실 비린 맛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삶을 때 그냥 삶아도 되는데 저는 살짝 이렇게 소금을 좀 넣어서 삶잖아요. 그러면 병아리콩이 훨씬 더 빠르게 삶아집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요거를 삶을 때는 이렇게 뚜껑을 연 채로 센 불에서 30분을 삶고 다 끓잖아요. 네. 30분이 지났어요. 그럼 불을 끄고 그 상태로 5분간 뜸을 들어주셔야 병아리콩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아리콩은 이렇게 좀 삶아주시고요. 우리가 병아리콩 안에 들어갈 채소는 저는 뭐 집안에 뭐 냉장고 속에 요 파프리카가 있길래 파프리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요것도 색깔별로 있으시면 색깔별로 다 준비하시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좋겠죠. 이건 어떤 채소든 상관없는 거예요. 냉장고 네. 속에 있는 채소면. 네. 근데 오. 저는 일단은 식이섬유가 조금 풍부한 채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샐러리도 준비를 했는데요. 샐러리는 그냥 잡수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끈을 조금 벗겨서 드셔야 네. 입안에 남는 이물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 샐러리 어렸을 때 전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향이 이제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저 향 옛날 때문에. TV 광고에 이렇게 마요네즈 푹 찍어 먹는 거 이후로 그냥 야 엄청 인기였는데. 이 샐러리가 좀 들어가줘야 그래도 향도 나고 우리가 다이어트 음식할 때 가장 조금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씹는 맛이 조금 덜하다 하는 게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씹는 맛이 있게끔 샐러리 같은 채소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 저거 맛이 괜찮더라고요. 네. 향이 이제는, 네, 그렇죠. 샐러리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오이 같은 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오이 넣어도 네.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파프리카 노란색도 좀 준비를 했는데 노란색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까지 노란색. 같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색감이 일단 너무 예쁘죠. 그렇죠. 이렇게 네. 색감이 있어야 일단은 좀 눈으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랬으면 저는 이렇게 옆에다가 요 병아리콩을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수분을 완전하게 빼놨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샐러드니까 아무래도 버무리니까 샐러드식 냉채잖아요.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소스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소스 만들 때 대부분 마요네즈 많이 쓰시죠. 약간 네. 크리미한 거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리브 오일하고요. 요거 들기름입니다. 그리고 들기름이 같이 들어가요, 올리브 오일에. 요거 레몬즙이에요. 레몬즙. 맛있겠다. 딱 끝. 이게 다예요? 네. 왜냐하면 왜 드레싱인데 단맛이 없지? 파프리카가 다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 병아리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담백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섞어볼까요? 병아리콩에다가요. 진짜 상큼할 것 같아요. 완전 상큼하죠. 요거 다 넣고 네. 요 소스 넣고 끝이에요. 그냥 버무리니까 너무 쉽죠? 버무리면 끝이잖아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저 이보은 선생님 지난번에 올리브유에다 들기름 넣은 거 저희가 그때 시식해봤는데 정말 맞아요. 맛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뭐 참기름 안 되나요? 참기름도 괜찮은데요. 이왕이면은 들기름으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랬으면 요 버무리하고 같이 먹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모둠 버섯 맑은 탕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국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 네. 마중물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죠? 표고버섯을 우려낸 물이에요. 요 말린 표고버섯 한 5장 정도를 물에다가 넣고 이렇게 30분 정도 불려 놓으시면요. 이렇게 부들부들 하거든요. 그럼 이 부들부들한 것을 가지고 그냥 바로 썰어 주시면 돼요. 네.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이거 아무래도 전골이니까 너무 얇게 썰지 말고요. 그냥 굵게 이렇게 썰어 주세요. 이런 거 다 쓰시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전 다 네. 써요. 자, 그러면 이 버섯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버섯 맑은탕 안에 들어가는 버섯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느타리 버섯이에요. 느타리 네. 버섯은 이렇게 밑동만 좀 깨끗하게 씻거나 잘라가지고 이렇게 굵게 그냥 찢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거는 백만송이 버섯이거든요. 요 백만송이 너무 버섯은 예쁘다. 요새 마트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요것도 요렇게 가닥가닥 준비를 하셔서 밑에 부분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요렇게 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백만송이 버섯이에요. 백만송이 버섯인데 요것도 요렇게 가닥가닥 밑부분만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요새 시장 가고 마트를 갔더니요, 요게 나왔더라고요. 요거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요게 지금 해송이 버섯이라 그래가지고요. 해송이 버섯이에요. 해송이 버섯도 마찬가지로 굵은 거 그냥 요렇게 찢어 먹게끔 하고 밑에 부분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버섯을 집에 있는 버섯들 다 이용하시면 괜찮아요. 자, 근데 향이 굉장히 좋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 버섯 우린물을 끓고 있어요. 네. 끓고 있을 때 뭘 만드냐 하면 요걸 넣어요. 국간장. 국간장. 그다음에 다진 마늘. 많이 넣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선생님? 이렇게만 살짝만. 넣고 왜냐하면 우리가요 버섯 맑은탕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바로 소스를 찍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스를 만들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단맛이 나는 알배추 또는 속배추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썰어주세요. 이렇게. 아니, 무슨 샤브샤브 재료 보는 네, 거 맞아요. 같아요. 네. 딱 그 재료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재료 쓰시면 돼요. 우리 집에 알배추는 없는데 양배추는 있어요. 양배추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먼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단맛이 나는 재료 양파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그렇죠. 버섯 향이 계속 올라오니까 와. 그리고 대파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꼭 넣어요. 청경채. 청경채에 이렇게 포기채 한 4등분씩 해가지고 요거 넣어놓잖아요. 네. 먹는 맛이 있어요. 맞아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가지런하게. 포기채로 넣으시네요. 네. 4등분해서 진짜. 4등분만 해서. 그러면 이게 버섯하고 같이 씹히는 맛이 있고요. 네. 이게 또 비타민이 많아서 굉장히 먹기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뭘 준비하느냐? 이제서야 요거 버섯을 이제 골고루 넣으세요. 네. 자, 골고루 제가 넣어볼게요. 전골이니까 준비한 버섯 다 넣으시면 돼요. 생표고버섯 넣고요. 근데 이 버섯은 씻을 때 선생님. 네. 팍팍 씻으면 안 되잖아요. 안 또. 돼요. 네, 살살 달래면서. 왜냐하면 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균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닦아도 괜찮은데 그래도 약간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이타올 물기 꽉 짜서 살살살살 하거나 아니면 슬쩍 한번 흐르는 물에 바로 헹궜다가 바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느타리 버섯. 이렇게. 버섯 종류별로 들어가니까 더 이게 그쵸 향이 더. 그다음에 요거 어우러질 해송이 것 같아요. 버섯이에요. 해송이 버섯. 제가 아까 푸짐하게 들어가네요. 조금 요즘 같은 때 덜었더니 버섯 정말 좋죠. 맞아요. 가을은 지금 버섯의 계절이죠. 버섯의 계절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버섯이 약간 좀 보이게끔 이렇게 네.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거 백만송이 버섯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송이 버섯도 요 주변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고요.
근데 요즘 버섯값도 올랐나요? 어때요, 가격이? 가격 착해요. 제가 착해요. 어제 시장 가서 이거 버섯 사온 건데요. 네. 가격이 그닥 비싸진 않아요. 우리가 다행이네. 고깃값보다는 훨씬 싸요. 훨씬 싸요. 요즘 다 고깃값이 올라가지고. 비싸요. 네, 너무 요즘 같은 비싸서. 때 잘 많이 드시면 좋겠네. 네. 지금 딱 버섯이 많이 먹어야 될 철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한 네. 말린 표고버섯. 요것도 아주 씹는 맛이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가운데는요. 요렇게 해서 표고버섯 이쪽만. 그리고 향도 그렇죠. 나 버섯 이렇게 저 그치요? 버섯들이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1등이야 그러고. 자, 요렇게 지금 끓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버섯을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어요. 소스, 네. 뭐냐 하면 여기에다가 요거 레몬 즙 넣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지금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여기 버섯 우린물 만들었잖아요. 이 버섯 우린물을 같이 섞으면 훨씬 더 소스에서 깊은 맛이 납니다. 네. 그래서 버섯 우린물 그리고 요거 간장이에요. 간장 넣고 이건 진간장. 네, 진간장이고요.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연겨자.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뭐 이러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톡 쏘는 자극적인 맛은 요 연겨자로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요거 이렇게 거품기로 잘 섞어서 준비하시고 나는 약간 단맛이 나면 좋겠어요. 사실 설탕 넣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넣는 게 뭐냐 하면 약간의 매실청. 자, 이렇게 넣어요. 자, 근데 이렇게 끓다 보니까 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면? 저는 아까부터 칼국수. 칼국수? 막 이런 거 생각나요. 이 국물에다가 싹 넣어서 먹는 근데 칼국수를 제가 드릴 순 없어요. 다이어트라서. 네, 왜냐하면 네. 다이어트인데 칼국수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바로 요거. 요게 지금 실곤약이거든요. 곤약이 100g당 6kcal밖에 안 돼요. 맞아. 요거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네. 아니면 뜨거운 물에 살짝 헹궈서 찬물에 헹군 다음에 바로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면을 다 이 실곤약으로 드시더라고요. 네, 안 맞아요. 그래도. 자, 요렇게만 해가지고 맛있겠다. 부글부글 끓여서 네. 잡수시면 되는데 어때요? 제가 지금 버섯 선택을 잘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뭐 버섯 들어가서 단백질 풍부하고요. 실곤약 들어가서 먹어도 살이 오히려 빠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포만감은 느껴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살은 빠지는 아주 좋은 식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섯, 맑은탕, 그리고 병아리, 콩 버무리가 완성이 됐어요. 네. 자, 이번에는 모 선생님 준비한 거 볼까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친절한 모코치로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인트로고 네. 그동안에 너무 뭐 요리만 하고 여기 서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진짜 이제 모코치로 변신을 합니다. 이야.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운동복 준비해 오셨어요? 이렇게 벗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건 아까 우리 부스터샷으로 아메리카노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료는 딱 2개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우리 귤피, 말린 귤피랑 무말랭이만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 귤피랑 무말랭이를 우선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2대1 비율로 우리 일단 후라이팬에다가 놓고 한번 덮어주세요. 덮은 다음에 우리 물 한 2, 3리터 정도를 냄비에다 놓고요. 2, 3리터. 네. 얘네들은 2대1 비율이에요. 뭐 30에서 15도 좋고 뭐 60 넣고 30 넣어도 좋고요. 본인 이제 취향이나 냄비 크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다 놓고 불만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오, 네. 너무 쉬운데요? 네. 너무 이렇게 쉬운 해서 건데? 한 5분 정도 센 불에다가 끓이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우려가지고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예쁜 귤피차가 무 귤피차가 완성이 돼요. 그럼 또 이거를 텀블러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언제 사용하냐? 운동할 때 수시로 먹어주시면 돼요. 네. 오늘 옷 괜히 벗었겠냐고요. 네. 오. 런닝머신 준비해봤습니다. 야, 이거 뭐 거의 오늘 홈쇼핑하는 기분인데 이게 아침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공복 운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지금 공복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달리려니까 참 부담스럽긴 한데요. 공복에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 걸으면 가장 좋다고 해요. 사실. 오. 근데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려면요. 한 3, 4시간 정도 맞아요. 마음 먹고 걸으셔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런닝머신 한 4에서 5 정도로 놔두고 네. 한 30분 정도만
2, 30분 정도만 움직여주시면 한 7,500보 정도가 나옵니다. 7,500보 정도면 딱 적당해요. 네, 그 정도면 지방 연소되고 그렇게 힘들이지 않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적당한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또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뭘 자꾸 먹어주면 내장들이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장열이 발생이 되고 신부열로 인해서 지방 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파워워킹도 좀 해주고 해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열이 난다 싶으면은 마시고 이제 부스터 샷을 꺼내서 무귤피차.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좋은데요? 무귤피차 마시면서 운동도 하고 계속 하세요. 저희는 레시피 볼 동안 계속 하세요. 자, 오늘 요리 레시피 나갑니다. 포만감은 높이고 칼로리는 줄이는 다이어트 건강식 병아리콩 버무리와 모든 버섯 맑은탕 무귤피차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병아리콩은 물에 불렸다가 소금을 넣고 30분간 삶아줍니다. 샐러리는 껍질 끈을 제거해 1cm 간격으로 잘라두고 파프리카도 같은 크기로 준비합니다. 함께 버무려 먹을 소스는요. 올리브유, 들기름, 레몬즙, 통후추 빻은 것을 넣어 만들어 볼 텐데요. 이때 거품기로 섞어야 기름과 재료들이 분리되지 않고 잘 섞입니다. 완성된 소스를 뿌려 모든 재료를 섞어주면 병아리콩 버무리 완성입니다. 모든 버섯탕은요, 말린 표고버섯 우린물을 마중물로 사용하고 각종 버섯과 채소를 먹기 좋게 손질한 다음 연겨자에 버섯 우린물, 간장과 레몬즙, 매실청을 넣어 찍어 먹을 소스 준비합니다. 그 사이 버섯 우린물이 끓이면 국간장과 다진 마늘로 간을 한 뒤 채소와 버섯을 차례대로 넣어 끓여 드시면 됩니다. 무귤피차는요, 팬에 볶아 식혀둔 무말랭이와 귤피에 생수를 넣고 센 불에서 5분, 약한 불에서 30분간 우려내면 완성! 칼로리가 적어 푸짐하게 즐겨도 부담 없는 다이어트 건강식 병아리콩 버무리와 모든 버섯 맑은탕 무귤피차로 비만 탈출 성공하세요. 요기저기 버섯 좋은데 너무 그리고 좋죠. 병아리콩 저건 건강에도 참 좋잖아요. 그렇죠. 상큼한 맛으로. 두 개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한 맛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최현원 박사님. 그렇죠. 우리가 만든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밥만 먹어도 살쪄 나는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는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러다 요즘은 공기만 마셔도 살쪄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이 중년 이후에 자꾸 이유도 모르게 여기저기 붙는 살들 때문에 좀 걱정도 되시고 건강도 또 나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에서 탈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것으로 비만에서 탈출을 성공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경쾌한 음악 소리와 함께 운동상 매경에 빠진 두 여인. 어마어마한 체중 감량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으러 왔는데요. 과연 누가 오늘의 주인공일까요? 제가 살 많이 빼신 분 찾아왔는데 혹시 살 많이 빼셨나 봐요? 저는 아니고요. 저는 강사고요. 저희 주희 씨가 살을 진짜 많이 뺐어요. 살 많이 빼셨어요? 네, 저희 주희 씨가 올해만 벌써 15kg을 감량을 했어요. 아니, 17kg예요. 17kg. 네? 17kg 감량했습니다. 시작할 때 74kg였는데 지금 57kg입니다. 그래서 한 3kg 정도 더 빼서 20kg 총 감량하는 게 목표입니다. 같은 옷 다른 느낌이 있죠? 급격히 체중이 늘어나 몸이 아프기까지 했던 1년 전 그 이후 다이어트를 결심. 놀랍게도 9개월 만에 17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배가 나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날씬해졌다고 납작해져. 네, 납작. 이렇게 막 약 7인치 정도 줄어든 주인공의 허리둘레 정말 대단하네요. 그녀의 건강한 다이어트 비결 중 하나인 점핑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탄탄한 근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감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이 늘어지는 현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큰 옷 사러 사이트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게 가장 좋고 원래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찍어도 좀 날씬하게 잘 나오게 된 게 기분이 좋아요. 그녀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살과 함께 근육도 감소한다는 것인데요.
집에서는 꾸준히 근육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살이 쪘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그녀의 피나는 노력은 빛을 발하며 지금까지 요요 현상도 없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다리가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를 할 수 없었는데 살을 빼고 나니까 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뭐요? 참말로 궁금하구만 내가.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진짜 얼마나 놀랍냐면 저도 신기한데 우연치 않게 똑같은 사이트에서 똑같은 바지를 샀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허리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뱃살이 이만큼이 빠졌습니다. 그녀의 다이어트 비결 두 번째 노력은 피나는 운동에 이어 철저한 식단 관리입니다. 예전엔 건강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무지게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세 끼니를 소분해 정확한 양을 먹고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거의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포만감이 오래가는 그녀만의 식단입니다. 이렇게 점심 준비가 끝났나 싶었는데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꽁꽁 숨겨둔 그녀의 비결, 식사 전에 꼭 챙겨 먹고 있는 거라 하는데 이거 뭐요 이게? 에? 하나 줘봐요. 에? 식전에 제가 챙겨 먹고 있는 시서스예요. 9개월 동안 제가 살을 많이 빼다 보니까 다시 살이 찌는 이제 요요 현상이 올까 봐 많이 두려웠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매일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다는 시서스는 3000년 전 인도의 전성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도 기록이 돼 있는데요.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와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시서스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체중은 약 7.4kg, 허리 둘레도 역시 약 8.9%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꾸준히 건강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주인공, 건강을 되찾으면서 목표가 하나 생겼다는데요. 저 웨딩 촬영할 때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는 상태여서 저희 집에 지금 웨딩 사진이라고 할 만한 게 벽에 하나도 안 걸려 있는데 정말 열심히 빼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꼭 하겠습니다. 화이팅! 주인공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시서스.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서 예쁜 사진 많이 찍기를 바랍니다. 와. 야, 저 정도 감량을 하면 바람 불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빼시지? 그 비법이 여기 있어요. 시서스인데. 예. 자, 시서스 이제 뭐 워낙 많이 아시는데요. 이제 시서스라는 게 뭐냐, 이제 선인장처럼 생겨 있는 담쟁이 덩쿨과의 허브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도나 아프리카 또는 이제 동남아 일대의 열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식물인데요. 공식 명칭이 시서스 쿼드랑굴라리스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름이 좀. 자, 이제 습하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살고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식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50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인도 의학서인 아유르베다에서는요, 시서스를 다양한 용도로 약재로 사용했다는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앞에 있으니까 맛 좀 볼까요? 구수해요. 구수한 맛이에요. 네. 보리차 같이 구수한 맛. 결명자차처럼 구수해요. 근데 이게 시서스는 사실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고현정 씨, 뭐 오정현 씨, 이런 분들이 이 시서스 먹고 살 많이 뺐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관심 갖고 있어요. 이 시서스를 천연 식욕 억제제로 불릴 만큼 식욕 억제 효과가 탁월한데요. 우리나라도 2018년도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서스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의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2010년도에는 유럽 식품안전처에서 식품에 대한 이 안전성을 검증을 한 바 있고요. 또 영국 식품표준청에서는 이것을 체중 조절 식물로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네,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비만한 쥐에게 이 시서스 추출물을 이제 투여를 했더니 체중은 40% 감소를 했고요. 우리 지방 조직의 무게 또한 30%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시서스를 8주간 섭취하게 한 인체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자들의 체중이 7kg
감량을 했고 체지방은 약 7.9% 감소를 했고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도 9cm가량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시서스 섭취가 체중 감소 및 체형 변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식욕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먹을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이해가 안 됐던 한국말 중에 하나가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가에서 보면은 나쁜 일 자꾸 하자고 꼬시면 나 이제 손 씻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식욕을 좀 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 즉 호르몬 균형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이런 폭발적인 식욕을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서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렙틴 호르몬 같은 것들의 분비를 좀 잘 균형을 맞춰줘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렙틴 같은 것들이 잘 맞아지면 또 지방 합성과 연관이 있는 아드포넥틴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잘 만들어주면서 우리 몸속에 이 비만과 관련된 아까 이 삼총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호르몬 삼총사 이런 것들의 균형을 잘 유지시켜주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성분들이 그런 균형을 맞추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연구를 통해서요, 시서스에 있는 핵심적인 성분들을 봤더니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쿼르세틴은요, 지방이 우리 몸속에 축적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는 체내 지방 타파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소람네틴은요,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합성이 안 되게 하니까 우리 몸속의 지방을 점점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몸에는요, 이 지방세포에서 지방세포를 이렇게 넘어가기 전 단계, 요 아주 예민한 단계에 있는 지방세포, 예비지방세포 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지방전구세포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지방전구세포가 시서스의 주요 성분인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 이 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 바뀌는 걸 이렇게 탁 막아주는 또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죠. 이 쿼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은 양파라든지 또 아몬드 같은 식품에도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시서스에 월등하게 이 함량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좀 증명해 볼 수 있는 실험 영상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먼저 비커를 준비를 하고요. 각각 양파 가루와 시서스 가루를 넣고 그 안에 빵 조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빵 조각을 다 넣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서스 가루가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양파 가루 넣은 비커는 빵이 거의 녹아서 흡수된 반면에 시서스가 들어있던 비커의 빵은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일종의 시서스가 탄수화물을 축적시키지 않고 배출하게끔 도와준다. 이런 것들 증명한 실험이겠습니다. 저 같은 빵순이한테는 너무 기분 좋은 얘기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중에 특히 탄수화물, 지방 섭취가 많아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지방을 흡수하는 소화효소가 바로 리파제인데 리파제를요, 시서스가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게 도와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한 실험에서요, 쥐에게 6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리파제의 억제율이 75%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뿐이 아니고 탄수화물 흡수율까지 줄인다는 거네요. 네네. 아니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요, 이 안 빠지는 나이살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젊었을 때는 한 2끼만 먹으면 뱃살이 쏙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어림없어요. 맞아요. 또 폐경 이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로토닌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바로 우리 폭식을 예방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과식을 유도를 해가지고 비만을 하게 되는데 시서스가 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을 시켜서 이 과식을, 폭식을 하는 걸 막아줘서 비만을 좀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세로토닌이 소장에 흡수가 되면은 중성 지방을 억제해줘요. 그렇기 때문에도 비만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야,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비만 삼총사 호르몬이라고 불렀던 렙틴, 아디포넥틴, 세로토닌까지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시서스가 아주 열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게 호르몬 삼총사로 예를 들어주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시서스의 효능이 이게 또 다가 아니라면서요. 더 그렇죠. 있어요? 일단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중년, 그 중년 이후의 나이살, 비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유럽에서는요,
비만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이 시서스 분말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도의 그 오래된 의학서 아유르베다 여기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비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이것들을 사용한 게 나오는데 뭐냐? 관절 질환에 시서스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염증 완화나 관절 통증 개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골다공증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만이냐? 아닙니다. 이 시서스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요,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감소시켜서요, 고혈압, 그 다음에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또 예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냐? 아직도 남았어요, 하나가 더. 뭐냐면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이렇게 촉진시켜가지고요, 영양소의 흡수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을 또 막아주면서 소화가 잘 되고 변비 같은 것들 예방해주는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네. 시서스 섭취할 때 주의점은 뭐예요? 자, 시서스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이제 외국에서 생산된 시서스를 좀 이렇게 수입해서 먹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건강기능식품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것들이 조금 더 안전과 우리의 효과들을 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국내산을 드시는 것을 좀 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요. 위장을 자극해서요. 복통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인 시서스 추출물 300mg을 좀 지키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주의사항 잘 지켜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가을에 다이어트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주의사항, 뭐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 이보은 선생님 요리를 보면서 한 번 더 느낀 건데 요즘 저탄고지, 아니 극단적인 단백질 다이어트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다이어트에도 필수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중 감량은요 항상 계단식으로 떨어져요. 쭉 떨어지지 않으니까 좀 꾸준하게 한 번 빠졌다고 또 안 빠진다고 막 삐져서 운동을 그만두지 마시고 계단식으로 빠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요 얘기할 때요. 빨리 빠지면 또 빨리 올라가거든요. 빨리 올라가면 원래 시작된 것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하는 다이어트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버섯 너무 좋잖아요. 식재료. 이 버섯 식재료 가지고 아주 풍성한 가을 정말 맛있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비만 탈출 그리고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거저죠? 어제, 오늘, 목, 금 하고 또 이제 주말입니다. 네, 주말입니다. 근데 또 이 가을이 또 금방 가잖아요. 네. 이번 주말 개인 방역 철저히 지키시면서 지나가는 가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